자, 지난 영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샘플 프로젝트를 인텔리제이로 불러왔고요. 이제 JDBC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만들어 보기 전에 build.grade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건 뭐 볼 필요 없고요. Dependencies 항목을 잠깐 보시면 JDBC 관련된 의존성인 스프링 스타터 JDBC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롬복을 사용하기 때문에 롬복과 관련된 의존성이 추가가 됐죠. 자, 마지막으로 H2 데이터베이스 의존성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H2 의존성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를 설정해서 runtime only로 설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runtime only는 H2 데이터베이스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시점에 그때만 H2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를 작성을 해보기 전에 제가 미리 설정을 해둔 게 있는데요. 여기 application.yml 파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스프링붓 이니셜라이즈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인텔리제이에서 오픈해 보면 application.yml이 아니라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application.properties 파일보다 YML 형식으로 프로퍼티를 설정하는 이 application.yml 파일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파일의 확장자를 바꾸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할 때 애플리케이션 내부적으로 SQL 쿼리문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개발할 때 디버깅 목적으로 SQL 쿼리문을 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JDBC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디버깅 용도로 추가된 로그 레벨 중에 트레이스 레벨인 로그들이 모두 출력이 되는데 이때 SQL 쿼리문을 로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샘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JDBC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Hello JDBC라는 간단한 문자열 메시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볼 텐데요. 이 문자열 메시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H2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하나 필요합니다. 스프링 붓에서는 schema.sql이라는 설정 파일을 이용해서 필요한 테이블을 미리 정의해 두고 애플리케이션 실행 타임에 이 schema.sql 파일에 있는 스키마를 불러와서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schema.sql 내부에 제가 미리 테이블 생성 스키마를 하나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메시지 테이블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가 설정된 프라이머리 키죠. 메시지 ID. 자, 다음으로 메시지라는 문자열 데이터를 관리하는 컬럼을 하나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저희는 hello JDBC라는 문자열을 이 테이블에 추가를 해 볼 거고 추가된 메시지를 불러와서 콘솔에 출력을 한번 해 볼 겁니다. 자, 구현을 하기 전에 미리 설정해야 될 부분은 이 두 가지이고요. 나머지 H2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는 이런 설정들은 스프링붓이 자동 구성을 통해서 자동으로 다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설정은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JDBC 클라이언트를 이용하는 샘플 코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키지를 하나 추가로 만들게요. 메시지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간단한 샘플 애플리케이션이긴 하지만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각각의 레이어별로 코드를 분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러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서비스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랙션하는 리파지토리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부 강의에서는 스프링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클래스에서 필요한 어떤 특정 클래스가 의존하고 있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직접 생성을 했었는데요. 2부 강의부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대신 필요한 객체들을 생성해서 애플리케이션에 제공을 해주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게 바로 DI죠.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DI입니다. 자, 컴포넌트 애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필요한 객체들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웹 환경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해당되는 컨트롤러 애노테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는 웹 환경이 아니라 콘솔 환경이기 때문에 컴포넌트 애노테이션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 핸들러 클래스에서는 메시지 서비스에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할 거기 때문에 메시지 서비스 객체를 주입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자를 이용해서 메시지 서비스 클래스의 객체를 DI 받도록 설정을 했는데요. 빨간 줄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서비스 클래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프링에서 객체를 계속 생성하도록 서비스 애노테이션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빨간 줄이 없어졌죠? 자, 그 다음으로 메시지 서비스 클래스에서는 메시지 리파지토리 클래스의 객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멤버 변수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DI를 받으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파지토리 애노테이션을 추가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객체를 생성해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자, 빨간 줄이 없어졌죠. 이제 각 클래스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메서드 형태로 메서드의 틀을 먼저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이 메시지 핸들러 쪽으로 hello JDBC라는 문자열을 전달받아서 메시지 서비스를 거치고 메시지 리파지토리를 거쳐서 H2 데이터베이스에 문자열 메시지를 저장을 하는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장된 문자열 메시지를 불러와서 콘솔에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결국 메시지 핸들러가 어떤 두 가지 기능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을 메서드 형태로 틀만 먼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register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고요. 메시지를 전달받는 파라미터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 하나를 메서드로 정의를 하고요.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이죠. 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특정 메시지의 메시지 ID를 파라미터로 전달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된 메시지 ID와 문자열 형태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 정보를 이 getMessage 메서드를 호출한 쪽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메시지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 메시지라는 클래스는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메시지 클래스에는 두 개의 멤버 변수가 필요하겠죠. 메시지 ID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문자열 형태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메시지 멤버 변수가 필요할 겁니다. 자, 메시지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핸들러 클래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 하나, 그리고 핸들러 클래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메서드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 ID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조회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의 메서드의 틀만 만들어 두시고요. 이제 직접적으로 H2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랙션하는 메시지 리파지토리를 먼저 구현을 하고 난 다음에
메시지 리파지토리에 구현된 기능들을 메시지 서비스에서 사용을 하는 순으로 나머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리파지토리 클래스에서는 JDBC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H2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랙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필요한 건 JDBC 클라이언트의 객체겠죠? 자,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JDBC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DI 받도록 작성이 되었는데 이걸 잠깐 수정할게요. 자바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소스의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다음에 JDBC 클라이언트의 create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 create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데이터 소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데이터 소스와 연결된 특정 데이터베이스, 즉 우리는 H2 데이터베이스죠. 이 H2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JDBC 클라이언트 객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JDBC 클라이언트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랙션을 하면 되겠죠. 자, 이 메시지 리파지토리도 메시지 서비스 클래스, 메시지 핸들러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동작을 하는 메서드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메서드, 그리고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조회하는 메서드,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세이브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세이브 메서드는 말 그대로 전달받은 메시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메시지 ID를 조건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특정 메시지를 조회하도록 메서드를 추가로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이 두 개의 메서드를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JDBC 클라이언트에 대한 예제 코드를 공식 문서에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 봤는데 JDBC 클라이언트는 SQL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필요한 쿼리를 지정하고 해당 쿼리에 전달해 줘야 되는 파라미터가 있다면 파람 메서드로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수행할 동작을 메서드 형태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 볼게요. 자, SQL이라는 메서드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SQL에 필요한 파라미터가 있으면 파람 메서드를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을 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SQL 메서드에서 정의해둔 쿼리를 실행하기 위한 메서드가 필요한데요. 세이브 메서드에서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동작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큰 흐름을 먼저 메서드 체인 형태로 지정을 해두고 하나하나 채워나가면 되겠죠. SQL 메서드에는 수행하고자 하는 쿼리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인서트 쿼리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인텔리제이에서 자동 완성 기능을 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도 이걸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o 쿼리문을 이용해서 저희가 schema.sql 파일에 정의를 해둔 테이블에 데이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messages라는 테이블이 있죠. 이 녀석을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럼명은 여기 보시면 메시지죠. 이렇게 지정을 하고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이 메시지 값을 쿼리문에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스프링 JDBC 기술에서 이런 식으로 콜론 찍고 쿼리문에 지정하는 이런 파라미터를 네임드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이 네임드 파라미터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 파람이라는 메서드에서 정의하는 파라미터 이름이랑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파람 메서드를 채워 볼게요. 자, 파람 메서드는 파라미터로 두 개의 값을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메시지라는 네임드 파라미터의 이름과 여기
파란 메서드의 첫 번째 파라미터의 값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라는 네임드 파라미터의 이름을 여기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 메서드의 두 번째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이 메시지는 세이브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이 메시지 변수를 의미합니다. 요거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쿼리문에 지정된 메시지라는 네임드 파라미터는 파란 메서드의 첫 번째 값과 이름이 같아야 되고요. 실제 문자열 메시지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여기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여기 빨간 줄이 뜨는데요. 이 빨간 줄이 뜨는 건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인텔리제이에서 JDBC 클라이언트라는 이 새로 나온 기술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 줄이 뜨긴 하는데 동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제 빨간 줄이 나오니까 이거 빨간 줄이 나왔는데 에러가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만 작성을 하면 테이블에 여기 전달받은 메시지가 잘 저장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난 다음에 저장된 이 데이터베이스의 식별자에 해당되는 프라이머리 키를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장하고 난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의 프라이머리 키를 전달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프라이머리 키는 여기 schema.sql 파일을 보시면 메시지즈 테이블에 이렇게 지정된 메시지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이 메시지 아이디는 오토 인크리먼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하나 저장되고 나면 일씩 자동 증가하는 값이 이 메시지 아이디로 메시지와 함께 같이 저장이 되는데요. 이 메시지 아이디를 가지고 와야지 셀렉트 쿼리문을 이용해서 저장된 이 메시지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점에 저장된 메시지 데이터의 메시지 아이디를 얻을 수 있는 코드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에서는 이 키홀더라는 클래스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키홀더 클래스의 역할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의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클래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클래스가 아니고 인터페이스일 것 같습니다. 네, 인터페이스죠. 이 키홀더는 인터페이스이고요. 이 키홀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구현 클래스를 이용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얻을 수 있는 로직을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nerated key holder라는 구현 클래스에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키홀더 객체를 여기 update 메서드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업데이트 메시지의 두 번째 파라미터는 키컬럼 네임즈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메시지의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하는 컬럼의 컬럼명입니다. 자, 메시지 아이디라는 컬럼명을 이렇게 복사하셔서 여기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키홀더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시점에 저장된 데이터의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키홀더의 getKeyAs 메서드를 이용해서 숫자 타입의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죠? 이 메시지 아이디를 여기에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노란 줄은 변수에 담지 말고 이 로직을 여기에 추가를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세이브 메서드는 완성됐으니까 세이브 메서드가 잘 동작하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서비스에서 메시지 리파지토리에 세이브 메서드를 호출을 하고요. 호출을 하는 로직을 이제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핸들러 클래스에서 이 create 메시지를 호출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현하면 메시지를 저장하는 로직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register 메시지를 어딘가에서 호출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잘 저장되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이 register 메시지 메서드를 호출하는 애플리케이션 러너를 하나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 실행 타임에 이 register 메시지를 호출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runner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hello jdbc runner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onfiguration annotation을 추가해서 애플리케이션 실행 타임에 이 runner가 실행되도록 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롬복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는데요. 롬복에서는 slf4j라는 애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로그를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따가 이 slf4j 애노테이션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로그를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ello jdbc 러너에서 메시지 핸들러의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 핸들러의 객체가 필요합니다. 자, 요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DI 기능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메시지 핸들러의 기능을 호출하도록 애플리케이션 러너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서드를 하나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스프링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bin이라는 애노테이션을 추가하면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이 bin 애노테이션이 추가된 메서드 내부에서 생성하는 객체를 스프링 컨테이너에 추가를 합니다. 즉, 애플리케이션 러너의 객체가 스프링 컨테이너에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 애플리케이션 러너 객체가 스프링 컨테이너에 추가되는 그 시점에 초기화하는 로직을 여기 람다 표현식 내부에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되어서 어떤 로직을 실행을 할 수가 있죠. 저희는 메시지 핸들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자, 저장할 문자열 메시지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메시지 핸들러를 이용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메시지 핸들러를 거치고 메시지 서비스를 거치고 메시지 리파지토리를 거쳐서 hello jdbc 클라이언트라는 문자열을 테이블에 저장을 하겠죠. 테이블에 잘 저장이 되었는지 테이블 내부에 접근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H2 데이터베이스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테이블 내부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요건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 로직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저장된 메시지 데이터에 해당되는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전달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키를 출력해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잘 되면 문제없이 동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 아이디가 로그로 잘 출력이 되는지 로그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slf4j 애노테이션을 여기 추가를 했기 때문에 롬복에서 제공하는 로그라는 로깅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인포 메시지를 이용해서 이 메시지 아이디를 로그로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괄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메시지 아이디가 요렇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실제 출력될 때는 이 중괄호에 메시지 아이디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메시지 아이디를 잘 출력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1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됐죠. 자, 이 1의 의미는 저장된 메시지 데이터의 프라이머리 키를 의미합니다. 오토 인크리먼트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 증가하는 첫 번째 숫자인 1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메시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 저장된 메시지를 테이블에서 조회하는 로직을 작성을 해 보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잘 조회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find by id 메서드를 마저 구현을 하면 되겠죠.
구현 방식은 저희가 세이브 메서드를 구현할 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JDBC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SQL 쿼리문을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파라미터가 있으면 이 파람 메서드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동작을 수행할 것인가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조회하는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JDBC 클라이언트에서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동작을 수행하려면 쿼리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건의 데이터를 테이블에서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싱글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는데요. 여기 아직 싱글 메서드가 안 보이죠. 일단 싱글 밸류로 이렇게 먼저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다 채워놓고 난 다음에 싱글 메서드로 바꿔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elect 쿼리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메시지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특정 메시지 아이디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where절을 이용하고요. 메시지 아이디라는 컬럼을 where절의 조건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named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메시지 아이디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named 파라미터는 파람 메서드의 name과 같아야 되고요. 값으로는 find by id에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이 메시지 아이디를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find by id 메서드의 return 타입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메시지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쿼리 메서드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조회한 데이터들을 메시지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멤버 변수들에 잘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테이블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메시지 클래스로 잘 매핑을 해서 데이터를 담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핑 타입을 지정을 하면 여기 아마 싱글 밸류 대신에 싱글 메서드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변수로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메시지 변수를 리턴 해주면 될 겁니다. 아, 여기도 inline으로 고치세요 라고 알려주는데 바꾸죠 뭐. 자, 이렇게 하면 한 건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find by id 메서드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 find by id를 메시지 서비스에서 호출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 find by 메서드를 메시지 핸들러 메서드에서 호출을 하면 됩니다. 자, 한 건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로직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hello JDBC 러너에서 메시지 아이디에 해당되는 메시지 데이터를 잘 조회하는지 로그로 출력을 해보면 됩니다. 자, 메시지 핸들러의 get 메시지를 호출하면서 메시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난 다음에 전달받은 이 메시지 아이디를 여기 바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메시지 아이디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죠. 자, 잘 가지고 오는지 로그로 출력해 볼게요. 아, 이 메시지 클래스에 getter 메서드가 없네요. getter 메서드를 한번 추가를 할게요. getter 메서드를 수동으로 다 입력하지 않고요. 롬복에서 지원하는 getter 애노테이션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메시지 클래스가 컴파일 되면 getter 메서드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getter 메서드로 가지고 온 메서드는 여기 첫 번째 중괄호를 통해서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 아이디는 두 번째 중괄호에서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메시지와 메시지 아이디가 잘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력 결과를 보시면 Hello JDBC 클라이언트라는 문자열을 잘 출력을 하고 있고 메시지 아이디에 해당되는 프라이머리 키도 잘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JDBC 클라이언트의 기본 사용법을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H2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잘 저장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잘 조회하는지 이렇게 로그를 출력해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텔리제이에서 제공하는 여기 우측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H2 데이터베이스 내부로 들어가서 테이블에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요걸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JDBC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 사용법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